현재 보고 계신 틱톡 계정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계정입니다. 아기들이 참 이쁘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오, 아기 엄마가 참 섹시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게시물을 클릭해보면 하나의 링크가 나옵니다. 저를 더 알고 싶은가요? 너무 궁금한걸? 클릭해보자. 클릭! 그러면 아기 엄마의 빨간맛 사진과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애매하게 보여줄 듯 말 듯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세요. 물론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시청 가능한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라는 안내문이 등장합니다. 현재까지 보여드린 것은 올리팬스라는 인터넷 성노동자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만에 6만 달러, 즉 하나로 약 7,800만원을 벌어들인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나이는 24, 4명의 자녀를 둔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비게일 화이트입니다. 아비게일은 인터넷 성노동자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죠. 그녀는 다소 이른 나이인 24세, 아이를 넷이나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4명의 아이를 모두 책임감 있게 잘 키웠다면 오늘 제 채널에 등장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게일은 아이 넷 모두를 시부모와 남편에게 맡겨두고 매일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집에 머무는 날보다 외박을 하는 날이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놀러다니다 돈이 뚝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남편과 시부모에게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기 수리공이었는데 수입이 조금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넷이나 낳아준 아내 아비게일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며 열심히 살았죠. 아내를 어린 나이에 출산하게 만든 죄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던 남편 브래들리. 실제로 20대 초반이던 아비게일에게 4명의 자녀는 조금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아내가 막장 인생을 살아도 아내의 행동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출근해서 돈을 벌고 집에 오면 독박 육아. 정신없이 지내던 남편 브래들리는 어느 날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크게 다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남편인 브래들리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충격받은 브래들리는 등에 업고 있던 넷째 아이 또한 검사를 받아보게 됩니다. 검사 결과 너무 놀랍게도 넷째 아이 또한 브래들리의 아이가 아니었죠. 부모님이 맡아 키우고 있는 둘째와 셋째는 너무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아내인 아비게일에게 그 어떠한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브래들리의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남자의 첫사랑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비게일, 브래들리 부부가 처음 만난 건 학창시절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14살, 아비게일이 15살일 때 둘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아비게일을 첫사랑이라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 넷 중 2명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아내인 아비게일이 떠날까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라고 말이죠. 남의 자식을 낳아놓고 시댁에 모두 떠맡긴 아비게일.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면 다행이겠지만 브래들리의 말을 들은 아비게일은 더욱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정말 아비게일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남편인 브래들리는 10대 시절 영국의 브리스톨 시티에서 잘나가는 축구선수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해외 축구를 잘 모르더라도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EPL 리그가 얼마나 대단한 리그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EPL 리그에 속해 있는 브리스톨 시티의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래들리의 축구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브리스톨 시티 축구팀은 브래들리가 떠날까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14살이던 때 1살 연상인 아비게일과 하룻밤을 함께 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고 아비게일은 소리를 지르며 책임지라 얘기합니다. 브래들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축구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일을 나갔다고 합니다. 전기 수리공으로서 말이죠. 물론 그 아이는 브래들리 아이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브래들리와 만나기 전 생긴 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곤 브래들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시티 최고 유망주였던 브래들리는 축구를 그만두고 아비게일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브래들리는 아비게일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보통 드라마나 소설에선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더욱 잘하는 모습이 나올 테지만 아비게일은 소설 속 여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 능력이 부족한 브래들리를 더욱 박탈하기 시작했으며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던 시부모님들은 4명의 아이 중 2명을 맡아 키웠다고 합니다. 브래들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게일이 미움을 받을 것 같아 걱정했기 때문이죠. 날이 지날수록 아비게일의 사치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비게일은 코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술과 약에는 폭력이 뒤따랐죠. 아비게일은 매일같이 브래들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설득을 하던 남편에게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던 브래들리를 무시하고 깔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남편의 설교는 아비게일을 분노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던 브래들리는 당연하게도 아비게일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첫사랑이자 아내였기 때문에 아비게일의 모든 횡포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아비게일은 자칭 별명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바비 인형이었죠. 화장도 바비 인형처럼 하고 주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비라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바비 인형 같나요? 아무튼 자칭 바비 인형 아비게일 화이트. 그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태어난 아비게일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아비게일이 2살 무렵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못 이기는 아비게일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아비게일의 어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긴 싫었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비게일이 12살 무렵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매일같이 성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오죽했으면 13살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와 갭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한 아비게일은 가출을 감행했죠. 그리고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14살 무렵부터 매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와 자신을 먹여 살릴 남성으로 브래들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끝내주는 축구 유망주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였다면 브래들리가 축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해야 했지만 멍청하고 급했던 아비게일은 책임을 이유로 그가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 고작 14살에 불과하던 브래들리는 아비게일의 유혹에 금세 넘어갔으며 그렇게 아비게일과 아이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돈이 많아 보이던 브래들리의 가족들은 사실 부유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 구단에서 지원을 받았기에 부유해 보였던 것이죠. 브래들리가 축구를 그만두자 당연히 지원이 끊기게 되었고 집은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야 하는데 자신에게 떨어지는 용돈이 점점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게일은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엄청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올리펜스라고 알아? 이 사이트에 빨간맛 사진을 올려봐. 돈이 쏟아진다는데? 자신의 외모와 몸매에 자신이 있던 아비게일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올리펜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몸매는 환상적이라니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바비 인형이라 칭하던 아비게일은 올리펜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성형하다시피 화장하고 거기에 필터까지 적용하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분야로는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겉보기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어린 어머니 같지만 게시물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주 그냥 놀랄만한 사진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 아비게일은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만 6만 달러, 하나로 약 7,800만 원을 벌었죠. 안 그래도 사치가 심했던 아비게일은 이때부터 고삐가 풀린 망아지 마냥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버는 돈이라 그런지 버는 족족 써버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수리공으로 작은 돈을 벌던 브래들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찌질한 남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비게일의 올리펜스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아비게일은 너무나도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아비게일은 자신의 SNS에 쌩얼을 공개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던 그녀의 쌩얼에 팬들은 큰 실망을 하였죠. 제가 봐도 그녀의 필터 얼굴과 쌩얼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첫 해에 7,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던 아비게일. 하지만 쌩얼을 공개하자마자 그녀의 수익은 2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그녀의 사치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은 없고 하고 싶은 건 많던 아비게일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남편을 폭행하고 그걸 말리던 시부모님들 또한 폭행하게 됩니다. 물론 맨정신일 때 말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만 들어오면 이런 일을 벌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고 던지고 폭행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남편인 브래들리는 무슨 심정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게일을 감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항상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신감정을 받아보라는 말을 하자 아비게일은 더욱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Can't believe a word that comes out of that boy's mouth. I have to beat the living daylight out of him for him to tell me the truth, and he still don't tell me the truth. He only tells me the truth when he thinks I'm gonna kill him. Like when I get a knife out, like when I stab him, like I just don't get this kid. But obviously, I have no limit when I get angry, and like obviously he said that I need help with that because people are generally saying to me, one of you are gonna end up dead. Like, and I fully believe that I'm quite capable of killing him if he hurts me again, or I'm gonna end up being in prison. 방금 통화 내용은 아비게일과 친구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대로라면 둘 중 하나는 죽을 거야. 그 한 명은 꼭 브래들리가 될 거야. 라고 소문이 날 만큼 아비게일은 정말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평상시처럼 남편에게 돈을 받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아비게일. 남편은 홀로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죠. 당신 아내가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브래들리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술집에선 아비게일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이상한 약까지 먹어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붙잡고 때리고 있었죠. 이대로 경찰에 넘겨지면 폭행뿐만 아니라 이상한 약품까지 걸릴 걸 염려한 브래들리는 현장에서 합의한 후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품어주고 싶던 브래들리라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비게일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웃집까지 들리게 말이죠. 당신 이대로라면 함께 살 수 없어. 술을 끊던지 집을 나가던지 알아서 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브래들리의 분노가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화도 내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비게일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비게일은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꺼내 브래들리의 심장을 19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브래들리를 지켜봤죠.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말이죠. 브래들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자 아비게일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온몸에 상처를 내고 벽에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말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곰스테리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이 저를 공격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공격했어요. 이러지 않았다면 제가 죽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아비게일이 제일 먼저 건넨 말입니다. 실제로 경찰들은 초기 수사 당시 남편의 폭력성을 중점으로 수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운동선수 출신이며 평소 장난기가 많던 브래들리가 아비게일을 공격했다는 진술은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의 이런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게 됩니다. 왜냐면 부부의 이웃집에 살던 이웃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브래들리는 항상 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아비게일이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있었죠. 그녀가 다니던 술집에서 그녀를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의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녀의 폭력성은 아주 위험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비게일은 이런 증언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증언 말고도 수많은 증거들을 찾았죠. 브래들리에게 수도 없이 보낸 살해 협박 문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 그녀의 휴대폰과 태블릿 PC에 남겨져 있던 검색 기록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부림 증거, 혈액 제거 등등 우발적인 공격이었을 것이란 경찰들의 예상을 깨버리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브래들리를 살해한 이유를 계속해서 추궁하였고 아비게일은 결국 경찰들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을 아껴주고 품어주었던 남편 브래들리를 살해한 이유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조하러 오잖아요. 잘 나가는 축구선수, 코치 등등.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보조금이요. 네, 맞습니다. 아비게일은 남편이 사망하면 그를 기리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조문객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브래들리와 함께 축구하던 동료들은 현재 프로로 데뷔한 선수도 있었고 잘 나가는 코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브래들리가 사망하면 그들이 올 것이며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잔인하게 계획살인한 아비게일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9년 10월부터 가석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며 아주 빠르다면 그녀가 2039년부터 가석방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짧은 판결을 받은 이유는 그녀를 기다리는 4명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자신의 모든 SNS 계정과 올리팬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조차 잊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녀가 살인자라는 것이 알려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틱톡과 올리팬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친자식이 아님에도 친자식처럼 키우고 망나니인 아내를 품어주던 브래들리,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조금 때문에 살해한 아내 아비게일.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